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요약 내용은 시황 내용과 그 다음으로 기관들이 디파이를 놓지 못하는 이유와 FTX 관련된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번에 전체적인 시장에 좀 영향을 준 요인은 긍정과 부정 내용이 있는데요. 인플레 둔화 및 침체 회피가 기대된다. 이번에 뭐 역대급 블랙 프라이데이 때 또 소비가 최고치까지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방역 완화 기대에 따른 아시아의 반등 영향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정적인 내용은 파월의 발언 시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게 매파적인 게 거의 고정값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의 우려가 좀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가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에 따른 가능성으로 수요가 더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 회의 감사 논의가 12월 4일날 있는데 이게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보면 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정책 변화에 따른 언급이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가 이만큼 늘어났던 배경은 웬만해서 할인에 동참을 안 하는 빅테크 기업들도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애플이 맥북에 할인 잘 안 해주는데 이번에 최대 할인을 넣어주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겠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재고 밀어내기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4분기 물가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죠. 연준의 전 부의장인 로저 퍼거스가 실제 덜 긴축하려면 금융 조건의 구두로 악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써 약간 조져놔야 그만큼 우리가 좀 시장에 약간의 기대감을 좀 더 내려놓고 그래야 물가가 생각보다 좀 더 완만하게 자리 잡히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삼성도 FTX 투자 회수금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펀딩 라운드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나무가 3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요. 1687억 원의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하락폭에도 매도에 있는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고래들 최근 5일 동안 대략 47,000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숨겨진 의도가 있다, 뭐 없다 이렇게 딱 잘라내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누군가는 사고 있고 누군가는 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SOPR이라는 지표를 잣대로 나왔던 데이터가 또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코인을 받은 시점과 존속을 했었을 때 가격을 나눈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SOPR이 장기적으로 일반적으로 가격 대비가 좋았기 때문에 매일 SOPR이 더욱 인상적이다. 비트코인 바닥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다라는 주장에 있는 데이터 지표를 하나를 설명을 드리는 배경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NFT 쪽에서는 음악 NFT가 상당히 증가 추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뮤직하우에 따른 내용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정례 회의에서 뮤직하우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의결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NFT도 약간의 애매한 포지션을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딴지는 걸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냥 추상적인 부분으로 좀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VC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펀딩의 자금이 감소가 되고 FTX 붕괴에 따른 C파이가 D파이까지 영향을 줄 것이고 지표로 보는 올해 주목할 만한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리고 웹 3.0 회사에 투자했던 상위 100대 기업이 생각보다 자금 여력이 생각보다 심할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VC 쪽에 약간 돌아가는 판도를 보게 되면 이쪽도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네, 네, 복잡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이쪽 크립토 시장의 VC 애들도 이렇게까지 힘든데
여기에서 자금이 생각보다 잘 결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케바케라는 건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VC 애들을 또 지금 자금에 생각보다 잘 결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들도 깨지는 판인데 과연 크립토도 잘 될 것이냐. 근데 크립토 안에서도 케바케라는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VC 투자 건수 순위를 또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라메나 리서치, 그 다음에 폴리체인 캐피탈, 판테라 캐피탈, 이런 등등이 또 눈에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FTX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이 재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법원 승인으로 이번에 직원들에게 급여를 다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나마 기쁘다. 그러니까 FTX에게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가 되어야, 이 직원들이 떠나면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직원들이 있어야 어느 정도 회생의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지, 핵심 인력이 계속 유출이 되고 빠져나간다고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계속해서 늦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커다오의 커뮤니티가 채권에 최대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코인쉐어스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풍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거부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리 채권을 산다라고 해도요. 그 다음으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가산자산 과세제도가 세계 하위권이기 때문에 코인 과세는 2년 유예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유럽 2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26년도 때 우리도 검토를 하겠어요 라는 내용이 또 최근에 나와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은 너무 빠른 시일점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회계를 적용시키는 그런 위원회 측에서도 아직 정립이 안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곧바로 시행을 한다라는 것도 전 좀 아이러니하고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즉 소송을 통해서 너가 받아갈 거 받아가라, 이런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을 해서. 왜냐면 채굴, 디파이, 그 다음에 에어드랍, 하드포크,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럼 돈 써서 소송하면 또 저번 기사 때처럼 또 공무원 쪼아서 상여금 덜 주고 그런 형태로 원가 절감 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웃긴 시장에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내년 3월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의 진행 예상이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매번 연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그 시점에 임박을 했었을 때 한 번 더 다뤄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FTX 사용자 H에게 25%만 환불이 가능하고 FTX UX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일단 환불이 된다라는 건 그나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웃긴 건, 이게 코인은 예치금은 그럴 수 있다고 쳐. 코인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데 예치금 이야기밖에 안 했다라는 게 이 내용의 가장 큰 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킹범, 전직 FTX 직원 중에 한 명인 것 같다. 유력 용의자가 8명으로 좁혀졌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FTX 직원들은 조만간에 FTX IPO에 따른 준비 절차를 위해서 대부분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나왔었죠. 증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주죠. 우리 사주 매입을 통해서 연끌을 많이 해서 대부분 거기서 많은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상당히 2021년도, 20년도 상당히 불장이지 않았습니까? IPO에 거의 가까워져 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 시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주에 거의 다 물렸던 사람들이 있으니 여기에서라도 최대한 작업을 좀 해서 내 그 숨통을 좀 트이기 위한, 생계를 트이기 위한 그런 절차로 좀 쓰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거의 몰빵했다라는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비트에서 나왔던 리포트 내용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기간 대출에 대한 견인력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디파이가 박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급락하는 TVL과 미지급 부채에도 불구하고 6월에 새롭게 출시된 기간대출 프로토콜, 기간대출 프로토콜 크레디스는 아르헨티나 핀테크 회사와 1억 5천만 달러 풀을 출시와 같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계속 체결을 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실제 대출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는 장 안에서도 이렇게 탈바꿈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도 또 재밌는 점은 이번에 담보가 부족한 기간 대출 설계는 오프체인 실사 및 낮은 채물 불이행의 보호 등 단점이 있었는데 하이라이트로 스테이킹된 네이티브 토큰과 차용증 채물 불이행의 가치가 하락해서 채물 불이행의 대출의 적용 범위가 낮아졌다라는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까지라고 해도 JP모건이 최근에도 이제 디파이 테스트도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폴리곤으로 해서 가스비가 비싸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도 왜 이 시장에 무조건 기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것도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디파이 기술을 활용해서 운영비용을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IMF 보고서에 따르면 디파이의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비해 인건비가 현저히 낮고 스마트 계약의 온체인 거래가 관리하고 유연성 검사하기가 기록 보존이 월등하게 좋다라는 것과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점이 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험도도 상당히 높겠지만 주는 이점도 상당히 크고 이번에 물가 대비 그리고 생각보다 인건비 대비가 상당히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경기 침체가 되면 코스트 비용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술의 최적화 모델링 쪽으로 기업들은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을 자를 수도 있는 부분도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링을 계속 연구를 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근로자 입장으로는 정말 안 좋은 시장으로 재편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투자자 시장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비용이 다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주주 환원이나 코인에 따른 시장의 확대성은 아직까지도 미래지향적으로 괜찮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최근에 일시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발생 시점, FTX 발생 시점, 그리고 나서 3주가 지난 이후 4주 차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기술적 차트 분석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 근거치는 어떻게? 과거 기반형이 똑같이 움직이는 오차 범위가 있긴 하겠지만 그 오차 범위라는 측은 수익률에 따른 곡선의 비율에 있는 차편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동일하게 수익률이 똑같이 이행이 된다. 미래에도 이행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유형이 비슷하니까 그 유형을 그대로 CV에서 쓸만하다라는 조건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해시레이트 싸움이 이루어졌을 때도 아주 급격하게 우리가 충격을 먹긴 했지만 3주 지나고 나서 조금 더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치에 거의 유사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때는 강력한 악재가 나왔던 시점이 거의 유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려갔었을 때 고점에서 조정을 살짝 받고 나서 그 시점이 아니고
쭉 조정이 받고 난 뒤에 또 한 번에 있는 조정이 나왔을 때의 경우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횡보기간 때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조정이 한 번 더 나왔던 패턴, 코로나 시국 때도 1주, 2주, 3주 패턴에 있는 캔들이 연속적으로 보여준 뒤에 4주차 때부터 회복을 보여줬던 패턴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3주차부터 4주, 5주 동안은 좋아질 확률도 매우 높긴 하지만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있고 여러가지 시황적인 이슈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도 계속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악재가 만약에 루나처럼 3반기 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5월 5일 기준점으로 보는 게 맞겠죠. 이전 거는 별개에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잘라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때부터 3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1, 2주간 이렇게 그래도 장중에 올라갔던 패턴이 있죠. 예, 올라갔던 패턴이 있고 여기에도 장중에 꼬리표가 있고 올라갔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던 패턴 부분까지에 따른 정도는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뒤에 추가적인 악재가 한 번 더 나오면 이게 막판 부분이 나온다. 이걸 이제 또 무슨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뭐 3파 짧은 3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장중에 올라가는 반동폭은 있긴 하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